자,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물풍선을 두 차례 어제 또 북한이 날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대북 방송도 시작을 했고, 오물풍선을 보내면은 우리는 더 대북 방송도 늘려가고 반응을 더 세게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보니까 부승찬 의원께서 SNS에 천공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물풍선 보낸 상황에서 천공 얘기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실 천공의 발언 자체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많거든요. 어. 이번에 액트지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이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그다음에 전쟁론, 한국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야 뭉친다. 25년 통일의 적기다. 25년 네. 가을이 통일의 적기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계속해서 강대강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공의 예언 아닌 예언이 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 나름대로 SNS에다가 이제 통일 시나리오를 정리했죠. 네. 의도 자체는 결국은 지금 국내 정치 위기를 이제 외부로 돌리는 그런 전통적인 권위주의 국가 리더들이 하는 방식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했고, 네. 그 과정 속에 천공이 있다라는 그런 추론 속에서 SNS를 간만에 기록한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천공이 왜 나오지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천공이 그동안 강연을 통해서 얘기해 왔던 그렇죠. 통일 전쟁론, 시나리오. 한반도 전쟁론을 설파했고, 네. 2025년 가을 통일의 적기,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결국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게 천공의 예언이다. 정법 강의상 그렇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풀어봤을 때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것들이 물론 중간중간에 제안을 정부가 걸어야죠. 물론 네. 헌법 헌재에서 2023년 9월에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을 내리면서도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판결문에 보면은 직접적인 심각한 위해의 경우에 한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이 어떤 권고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같이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결정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위헌이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 안 한다. 그냥 놔둔다.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대강을 유도하는 측면이 좀 있다. 물론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건 정말 저급한 도발이잖아요. 도발인데 네. 그 과정 속에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역할을 잘했느냐. 전단을 살포할 때 네. 그걸 5월에 전단 살포했죠. 그다음에 6월 6일, 7일 전단 살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양일간에 걸쳐서 강원도하고 파주에서 전단 살포를 했기 때문에 쌀도 보내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권고를 하든 경찰이 어떤 액션이 있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국민,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신체적 위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백하게 네. 탈북 단체에다가 권고를 하는 그런 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맞다. 그런 거죠. 그런 거 전혀 없이 쏘아 올리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얘기했잖아요. 다시 전단 살포했을 때는 우리는 100배 네. 에 대해 대응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또 놀라운 거, 우려스러운 거는 이번에 확성기 방송 재개와 재개했어요. 관련돼서 새로운 대응이 뭐냐. 김여정이 직접 새로운 대응. 대응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대응이 뭐냐. 네. 결국은 군사적인 조치일 거란 말이에요. 군사적 조치면 이제 또 뭐냐. 그런 거로 인해서 정치적 대결로 인해서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접경 지역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거는 직무유기죠. 예. 그래서 이제 천공이 하달한 통일 시나리오는 아니겠지라고 SNS에 적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부가 이런 긴장 상황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결국 이게 국지전 더 나아가서는 뭔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네. 전면전 위험까지 나온 게 아니냐. 전면전은 일어날 하시는 가능성, 작전 환경상 전면전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하면 도시화가 되고 감시 정찰 자산이 발전 네, 상당히 감시 정찰이 24시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무기 체계가 발전했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들어올 때 이 기동로에 대한 뭐 포격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뭐 일주일 이상 또 지체시킬 수 있고, 직결 자체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병력을 직결해야 전면전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전쟁 양상상 어렵고, 그러면 이제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한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해 5개도서, 그다음 DMZ 인근에서의 국지전 네. 상태가 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지금 시점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한반도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얘기, 뭐 선제 타격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보니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신 네. 김은찬 의원님 말씀을 잘 해주시긴 했는데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풍선을 날리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풍선 대북으로 날리는 풍선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라고들 평가를 많이 하긴 해요. 확성기도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해요. 10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은 그들이 불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보내지 말자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네.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말자라는 게 저는 주 요지라고 보고요. 북한 쪽으로 날리는 대북으로 날리는 풍선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실어서 보내죠. 근데 우리가 드론 하나만 날리더라도 원래 날리는 게 되게 엄격합니다. 아무 데서나 드론도 날리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일반 민간 단체에서 상공으로 우리 영공으로 뭔가를 날려서 올려보낸다? 이것 자체도 벌써 문제가 있고요. 그것 자체도 일단 폐기물이에요. 북한이 보내는 것도 오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저는 GP에서 근무할 때 우리 쪽에서 날리다가 터져가지고 우리 쪽으로 다시 오는 삐라도 주워봤거든요. 그렇죠. 바람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모르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 총풍 사태라고 불렀던 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풍선을 이용한 거니까 풍풍 정도 되려나요? 풍풍을 기획하는 게 아닌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정말로. 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어떻게 보면은 용인하나 아니면은 이걸 좀 그래서 안 되겠지만은 뭐 즐기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 정부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책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제지 한번 안 하고, 제지를 안 하더라도 권고 한번 못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네.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2014년도에 이제 대북전단,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뿌렸을 때 뭐 아시겠지만 연천 지역의 면사무소에 낙탄도 있었잖아요. 네. 고사총으로 발사를 해서 북한이 낙탄도 있었고, 여기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40여 발을 발사하고 뭐 이런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목함지뢰 사건도 있었잖아요.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고 방송을 재개하고, 거기도 또 때마침 연천이에요. 연천에 확성기 설치한 데다가 북한이 이제 고사포와 곡사포를 발사했죠. 다 저희 부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자주포로 대응을 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북한 영토에 대가 자주포를 발사해서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남북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걸 멈췄잖아요. 멈추는 맞아요. 일도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멈추지 못한 폭주기관차 같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상당히 정부가 노력을 했죠. 남북이 공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 노력이 보이지 않고 대응의 대응, 그 다음에 대응의 새로운 대응, 이런 새로운 대응.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점. 보통 일반적인 수교를 한 나라 간의 외교를 통해서 국가 간의 분쟁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북한과 외교를 할 지금 상태인가? 외교를 할 수도 없거니와 네.
그리고 외교 단계가 아니라 그냥 대화의 단계도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의 국민 또 우리 국민이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가 방임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의무, 정부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밀풍선이 또 왔고 우리도 네. 이제 확성기 더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새로운 대응까지 예.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긴장이 어디까지 고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기 상황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기 관리를 참 못하고 있는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9.19 군사합의 뭐 효력 정지부터 있지만 안전 판들이 다 있었잖아요. 남북 네. 관계는 뭐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 있고 정전 협정이 있고 남북 관계 발전법이 있고 이런 법으로 이제 규율을 하는 것들이 네.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주변국 영향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안전판 역할을 했던 중국과 러시아,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원하는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했던 중국과 네. 러시아가 이제 사실상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하. 그런 주변 환경까지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 이 브레이크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 장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예전 박근혜 정부 때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지만은 좀 달라진 점이 그런 점이죠. 그러니까 중국, 이런 러시아.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